소나기가 상기 못지 않았다. 꺽쇠가 푸그와 쇠고기를 헹궈 가지고 술청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짐짓 7월에 솔가리 풀 하나를 벌겋게 일어놓은 것이다. 꺽쇠가 하루를 안고 안으로 들어왔다. 가까스로 버선을 벗었다. 물에 부른 발가락이 어느새 우글쭈글 곰보가 돼 있었다. 그 발에서 실랏같이 긴발이 하늘하늘 서려 올랐다. 그런데 훈김은 발에만 아니라 어느새 온몸에까지 쭉 서려 뻗친 것이다. 점점 사지가 노곤해졌다. 꺽쇠가 깜빡 졸 뻔하다가 버뜩 정신을 차렸다. 보아하니 좀 전에 갓을 우쭐거리며 달리던 노인이 저편 구석에서 기침을 쿨룩거리며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연에 바랑을 뒤적이는가 하면 뭘 집어내어 발로 문지르는 것이다. 쿵상 맞은 노인도 있고 꺽쇠는 이렇게 이글거리는 불을 두고 하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노인이 청승스럽다 했다. 점점 빗발이 가늘어졌다. 꺽쇠가 가랑이를 걷어올렸다. 그리고 막 주막을 나서려는데 또 굵은 빗방울이 쏴 몰려와 술자리까지 들친 것이다. 웬 놈의 쏘내기가 장마질라고 이러나? 돌아갈 길이 좀 늦어진다 숨치더라도 맷진지야 못 담아 올리야마는 쇠가죽 썩힐까봐 염려인 것이다. 엠뱅할 놈피. 그럼 주인, 나 여기 막걸리나 한 잔 주시오. 꺽쇠가 되돌아 하루를 끌어안았다. 주인 노파가 주전자를 열어보고 얼마나 드릴게라? 딴 데로 따시오. 막걸리를 2잔 냈다. 하룻가에서 마신 술 기운이 삽시에 후끈거리기 시작했다. 실랏 같은 긴발이 여전히 모락모락 피오르며 옷을 말리는 것이다. 점점 등이 후끈해왔다. 소매자락도 제대로 놓았다. 꺽쇠는 한결 기분이 가뜩해짐을 느끼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좀 전 노인이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바랑을 뒤적이는가 하면 무얼 집어내어 발로 문지르는 것이다. 무엇일까? 그러나 꺽쇠는 그런 의문은 이내 사라진 듯 노인 양반 떨리신 뒤 불곁으로 오시오. 노인이 눈을 빠끔히 뜨고 건너다봤다. 아니 거기서 떨리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나 노인은 이쪽의 말을 잘 알아듣는 듯 이내 고개를 숙였다. 꺽쇠가 술을 한 잔 터들었다. 어느 결에 노인이 곁에 와 있는 것이다. 노인이 왔군. 화로를 밀어주었다. 노인이 잠자코 화로를 받아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발을 올렸다. 어느덧 그 발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점점 꺽쇠 있는 데까지 서려 뻗쳤다. 꺽쇠가 문득 코를 제로 돌렸다. 옷 마르는 냄새가 꽤는 고약하게 치받는 것이다. 자기는 이때껏 앉아서도 이렇게까지 냄새가 고약하지 않았는데 새삼스레 노인을 훑어보았다. 과연 까맣게 그슬린 옷이 어느 한 군데 치고 때가 안 밀린 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수염이 까치거리는 동적개는 이미 온통 헤어져 있었다. 그리야 아까 처음에도 얼핏 본 게 가까운 장구는 안 갔더라니. 꺽쇠가 중얼거리며 한 걸음 물러앉았다. 그러나 아주 돌아앉은 것은 아니었다. 한사코 노인에게 다른 눈치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꺽쇠의 눈에 얼핏 뜨이는 것이 있었다. 실락 같은 긴발이 나울거리는 노인의 무릎에서 꼭 천만한 것이 쉴 수 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였다. 그리고 곁의 바랑에서도 2마리 멜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다. 꺽쇠는 그제야 모든 게 알아지는 때였다. 이 노인이 때껏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무엇을 했다는 걸. 노인은 이제도 기침을 쿨룩거리며 곧잘 가쁜 숨을 못 이겨 하였다. 그리고 파르스만 목줄만이 간들간들 고개를 가누고 있는 몰골이라든가 가죽만 우글쭈글 밀린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던 꺽쇠가
애쉬어 노인 양반, 약주나 드실지 아니면 한 잔 드시오. 노인이 나지한 목소리로 그만 두소 하고 그도 이미 생각은 있었던 듯 속 주머니를 더듬으며 아지마이 애도 막걸리 한 잔만 주이소. 굴룩굴룩. 그 억새가 처음 듣는 탁한 말에 흠칫했는가 하자 일변 호기심을 끌리며 그냥 이 한 잔 드시오. 노인이 젖은 주머니에서 떨어진 10원짜리 몇 장을 가까스로 찾아내 보이거나 형 그럼 초면에 사행치 않겠습니다이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술청 안쪽에서 그도 처음 보는 이 탁한 노인의 말에 저 흥미를 느끼며 있는 주인 노파에게 아지마이 쿨룩 말씀 좀 물읍시도. 무슨 말씀이요? 다른 게 아니라 와 저 하다가 노인은 언뜻 말이 순서라도 바뀐다. 아닙니다. 아지마이 아니고 쿨룩쿨룩 아지마이는 고향이 본래 여깁니까? 쿨룩쿨룩 예, 내 고향이 여기요. 태생집니까? 예, 내가 여기서 났어. 몰라고 그래요? 그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이 고개 다부 넘어가면 그 전에 와 그 큰 고목나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쿨룩. 그게 아마 40년 전일기구만. 쿨룩. 그렇다. 또 오늘이 40년째다. 그 무렵에와 그 큰 고목나무 밑에서 오선달래라고 죽늙은이가 한 번 안 살고 있으십니까? 와, 잘 좀 생각해 보이소. 40년째면 내가 아직도 큰애기 땡겨? 하다가 주인 노파는 어린 날의 기억에서 어떤 재미라도 그리는 듯 황급히 예, 있었구만이라고. 있었어. 언제나 머리를 곱게 빗고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있는 호람씨 말이지라우.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죽늙은이 집서 그 무렵에 머슴을 살던 쿨룩 질바루하고 와 쿨룩 몸집이 좀 우악스럽고 끼웃듯 거린 청년이 하나 안 살았습니까? 쿨룩 잘 좀 생각해 보이소. 그 집이 하도 열심히 자주 드나들어서 그것을 모르겠구만이라우. 아, 참 맹랑하다. 더 좀 잘 생각해 보이소. 그 청년이 장가를 가서 1년도 채 못 있다. 어린애 하나 낳고 어디로 나가 빈 사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죽늙은이 집은 우리가 그 뒤에까지 도라지를 캐러 다니고 해서 알겠는데 머슴은 모르고구만이라우. 내가 사흘 전에 여와갖고 쿨룩쿨룩 근동을 쭉 찾아봤습니다만 하나도 모른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원래 일가 친척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곁에 꼭새가 더욱 호기심에 끌리면서 뭘라고 그러십니까? 꼭 좀 알아볼 일이십니다. 그럼 노인 양반이 여기 어디 아름이 있어 계십니까? 나도 본 고향이 여기입니다. 강진서 살다가 여와서 한 2년간 안 살았습니까? 쿨룩. 꺽새가 또 한번 흠칠하고 나서 그래라오. 그런 말소리가 여기 말소리가 아닌데 어디서 살다 오시오? 한평생 객지 생활만 하다가 다 안 늙으십니까? 내가 20살 땐께 그 애가 똑 장기간 이두배로구만. 내 혼자 고향을 나가가지고 갱상대가 똑 한 30년 넘어 안 살았습니까? 그러다 내중에는 저 평안도에 가서 또 한 6, 7년 살다가 옵니다. 클룩. 그러므로 고향은 전라도지만 살기는 경상도서 살았다면서 혹시 형도 그 모습을 알지 모르겠느냐는 겁니다. 40년 전이면 내가 낯을까 말까 어땠습니다. 아하, 그렇지. 이런 너무 뭐 일이라니. 노인은 이제도 몹시 가쁜 숨을 못 이겨 잠시 머리를 갖다 식탁에 의지하였다. 노인 양반 떨린 데어서 구수는 한 잔 드시오. 그럼 사양치 않겠습니다.
노인의 그 잔을 들었다. 아주 한 잔 더 드시오. 꺽쇠는 한결 이방인을 대하는 듯한 호기심에서 노인 양반, 갱상도는 데가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데 다 안 똑같습니까? 그래도 갱상도 문둥이 했상께 참 우습습니다. 그것은 전라도 개땅새 하는 것과 안 똑같습니까? 쿨룩 하고 노인은 경상도는 경상도 문둥이가 아니라 문동이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문둥이 헬스하는 것은 남을 빈정거리기 좋아하는 데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옛날 글 외우는 어린 선비를 반기면서 불렀던 말이란 것. 그리고 전라도 역시 전라도 개똥새가 아니라 개땅새라는 것. 그런데 역시 사람들이 개똥새 사는 것은 남은 놀리기 좋아하는 데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옛날엔 이 지방이 개펄이었다가 무트로 변한 데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었다. 그럼 대체 그 지방이 얼마나 살만합니까? 평안도까지 가서 지내겠으면 어디 이야기나 좀 해보시죠. 노인이 바깥을 끼웃 넘기다 보며 이놈의 비가 쿨룩, 어째 나를 세려고 하나? 세월을 넘기려고 하나? 쿨룩쿨룩 하고 그도 뭘 단념한 듯 당근까지 벗어놓고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리고 형이 말하지 않게 하는 말이지만 자기 평생이 여간 아니 기구했었다고 숫제 이런 원정을 하는 것이었다. 자기가 경상도서 30년 동안을 지냈지만 어느 한 군데서도 5년 이상 있어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첩을 얻은 놈마다 5년 이상을 함께 살지 못한 데서였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얻은 놈마다 반편이 아니면 바람둥이가 아니면 도둑년이었다는 것. 따라서 그 상대가 바뀔 때마다 다른 상대를 조차 남해로, 의령으로, 협천으로, 성주, 상주 등지를 거쳐서 포항 근방에까지 갔었다는 것. 그리고 직업 역시 애초부터 자기에게 정한 직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상대가 바꿔짐에 따라서 미역장사도 했다가 빵가게도 차렸다가 숯도 굽다가 고기잡이도 했었다는 것. 그래 경상도 지방에서는 살기는 오래 살았지만 어느 한 군데 치고 맞들인 곳이 없으며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8.15 해방 전해에 포항서 어느 고기잡이 선주를 따라 평안도 진남포로 갔었는데 짜장, 살림은 거기서 한때 정붙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인은 과연 평안도 시절의 추억이라도 더듬는 듯 부드러운 표정이 넘실거리더니 급기야 쓸쓸한 기색을 자아내면서 거기 술 한 잔 대번에 들이키고 나서, 그러나 그 평안도 시절의 호강도 한 시절뿐이고 사실은 그 호강으로 말미암아 지난 6.25 전쟁 통해 하마터면 죽었을 것을 가까스로 살아왔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